안녕하세요. 골돌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식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산 식 만들기도 좀 했었고, 오늘은 이렇게 문장제 문제나 주관식 문제, 또 서술형 문제나 또 사고력 수와 문제 해결력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요즘에는 1학년 때부터 좀 굉장히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문장제나 이런 서술형 문제들이 지금부터 충분히 연습이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서 또 중학교 올라가서 또 뭐 고등학교 또 입시할 때까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얼마나 많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학 문제를 잘 푸느냐 못 푸느냐 그런 것이 또 좌우되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애들 옛날에 조금 가르칠 때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뜻에 알맞은 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진 식을 계산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문제를 하나 적어봤는데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문제더라고요. 근데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저학년이 됐을 때 이런 서술형 문제를 풀어줄 때는 아이에게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고 하기보다는 엄마가 옆에서 말로 조금씩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래 하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읽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형광펜이나 뭐 빨간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훈련들이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시험 칠 때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12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배 1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과의 개수와 배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문제에다 이렇게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엇을 구하는 문제이니 이렇게 물어봐주면 아이가 사과 12개와 배 15개가 있습니다. 사과의 개수와 배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엄마가 사과는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적는 게 좋습니다. 사과는 12개. 배는 몇 개 있니? 그러면 배는 15개.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는 거니? 이렇게 하면 사과의 개수와 배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장이죠. 이렇게 세 줄의 긴 문장을 하나로 딱 요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딱 짧게 한번 적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합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되나? 덧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개념을 또 확인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과 12개 그리고 배 15개 해서 사과의 개수와 배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답은 27. 근데 이게 주관식일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되죠? 답은 이렇게 단위를 적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들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실수하지 않고 시험 칠 때도 정말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1학년 정도 되면은 엄마가 이제 또 어제 사용한 그런 이런 숫자 카드를 줘서 문제를 만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7과 8을 줬을 때 네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뭐 자동차 7대랑 또 자전거 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와 자전거를 합하면 모두 몇 대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식을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또 본인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잘 풀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학년의 경우에는 엄마랑 얘기하면서 풀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좀 혼자서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혼자서 풀 때도 좀 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냥 일반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빨리빨리 풀겠지만 사고력 난이도가 높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30분 이상 막 걸릴 때도 그냥 계속 좀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줬었는데 좀 생각하기를 좀 힘들어하면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말로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라도 좀 제대로 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한 개를 더 문제를 냈었는데 다른 문제인데 한번 해볼게요. 수철이는 책 7권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성현이가 책 15권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두 몇 권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아이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해보는 거죠. 수철이는 책 몇 권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까? 이렇게 애한테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철이는 책 7권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현이가 책 15권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두 몇 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철이의 책과 성현이의 책을 합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물어보고 또 수철이의 책과 성현이의 책을 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수철이 책 7권과 또 성현이 책 15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합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뭘 사용해서 덧셈을 사용해서 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적어 보는 거죠. 7 더하기 15는 여기서 이제 저번에 식 만들기 게임을 조금 더 훈련을 했으면 더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 답은 권 이렇게 해서 이 단위까지도 적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장제 문제가 좀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조금씩 엄마랑 연습을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이 긴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짧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보고 또 이 문제를 풀 때 뭘 사용해야 될지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본다면은 이 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제 문제를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